허리 무릎 관절 통증 3분 만에 줄이는 비밀 포인트 3곳.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해서 몸을 펴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아픈 느낌이 들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관절이 굳어진 것처럼 움직이기 힘든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며 체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런 통증들의 상당 부분은 나이보다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근육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이런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 몸의 근육들은 점점 균형을 잃어갑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약해지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근육은 긴장하고 경직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복잡한 운동이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방법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싼 치료비를 들이지 않아도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통증 완화 비법 3가지입니다. 이 방법들의 핵심은 포인트 마사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특별한 지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정확히 자극해주면 전체적인 통증이 놀랍도록 완화됩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동양의학의 지혜와 현대 해부학이 만나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3곳의 특별한 포인트를 자극해주면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부터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3곳의 비밀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입니다. 각각의 포인트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마사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행하신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달고 살던 통증에서 해방되어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일주일은 방법을 익히는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둘째 주부터는 규칙적으로 실시해보세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통증이 생기는 진짜 이유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나 무릎, 관절에 통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이 탓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증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근육의 약화와 불균형. 우리 몸은 수많은 근육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뼈와 관절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마치 텐트를 지탱하는 여러 개의 줄처럼 각각의 근육이 적절한 장력을 유지해야 전체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패턴을 보면 이런 균형이 깨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은 사용되지 않아서 점점 약해집니다. 반면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굽힌근은 계속 수축된 상태로 있어서 점점 짧아지고 경직됩니다. 두 번째 원인 혈액순환의 저하. 나이가 들면서 심장의 펌프 기능이 다소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성도 감소합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근육과 관절에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노폐물과 염증 물질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축적됩니다. 세 번째 원인 신경계의 민감화. 만성 통증이 지속되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점점 예민해집니다. 처음에는 실제 조직 손상 때문에 생긴 통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계 자체가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 스트레스와 긴장. 현대인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 잘못된 자세와 움직임 패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잘못된 자세와 움직임 패턴도 통증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빼고 어깨를 둥글게 하는 자세,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서는 습관,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등이 반복되면서 특정 근육과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해결의 열쇠 통합적 접근.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얽혀서 통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포인트 마사지는 이런 여러 원인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법입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는 근육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발바닥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 허벅지 앞쪽 모든 통증의 숨겨진 열쇠. 허리가 아파서 허리만 주물러 보신 적이 있으시죠? 무릎이 아파서 무릎 주변만 마사지해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허리와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 의학적으로는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이 부위가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왜 허벅지 앞쪽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군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합쳐져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앞으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패턴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 근육들은 계속해서 짧아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대퇴사두근이 수축된 상태로 고정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근육들이 경직되고 짧아집니다. 이렇게 대퇴사두근이 짧아지고 경직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이 근육은 골반 앞쪽에 붙어 있어서 경직되면 골반을 앞쪽으로 당깁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허리의 자연스러운 커브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허리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주어 허리 통증을 일으킵니다. 둘째, 대퇴사두근은 무릎뼈를 통해 정강이 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무릎뼈를 위쪽으로 강하게 당겨서 무릎 관절의 압력을 높입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의 과학적 원리.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면 여러 가지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근막 이완이 일어납니다.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이 유착되어 있을 때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 이 유착이 풀리면서 근육이 본래의 길이와 탄력을 되찾습니다. 또한 혈류가 개선됩니다. 마사지 압력은 혈관을 확장시켜 해당 부위로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근육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고, 동시에 젖산과 같은 노폐물이 효율적으로 제거됩니다. 정확한 마사지 방법. 편안한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기대세요. 마사지할 다리를 약간 펴고 반대편 손으로 마사지를 실시합니다. 골반뼈의 앞쪽 돌출 부위에서 무릎뼈까지의 중간 지점을 찾으세요. 정확히는 허벅지 길이의 13지점 정도입니다. 이곳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다른 부위보다 단단하게 뭉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찾은 포인트를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압력으로 시작해서 점차 압력을 높여갑니다. 아프면서도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압력이 적당합니다.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아래로 문지르는 동작을 10회 정도 실시합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허벅지 전체를 가볍게 쓸어내려 주세요. 하루 2, 3회 각 다리마다 1분씩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시하면 2주 내에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 발바닥 온몸을 치유하는 마법의 지도.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발바닥입니다. 작은 발바닥 안에 무려 7,200개의 신경 종말이 모여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발바닥이 통증 완화에 미치는 과학적 메커니즘.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각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발가락 부분은 머리와 목, 발바닥 중앙 부분은 내장 기관들, 뒤꿈치 부분은 골반과 생식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허리와 관련된 반사구는 발바닥 안쪽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바닥 마사지가 가져오는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엔도르핀 분비 촉진입니다.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진통제로 모르핀보다도 강력한 통증 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 마사지를 받은 후 30분 이내에 혈중 엔도르핀 농도가 2-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엔도르핀의 효과가 6시간에서 8시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녁에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 밤새도록 자연스러운 통증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된 신경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압을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여줍니다. 구체적인 발바닥 마사지 방법. 편안한 곳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발바닥이 잘 보이도록 위치를 조정합니다. 먼저 발바닥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서 30초 정도 문질러 줍니다. 이는 발을 따뜻하게 만들고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키는 준비 과정입니다. 이제 부위별로 집중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발가락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 발가락을 하나씩 잡고 좌우로 돌려주며 발가락 밑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 부분은 머리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 앞쪽인 전족부를 마사지해 보겠습니다. 발가락 아래 도톰한 부분을 두 손 엄지로 교대로 누르며 마사지합니다. 이곳은 가슴과 어깨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 상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발바닥 중앙을 마사지하겠습니다.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중앙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깊게 눌러주세요. 이곳이 바로 허리와 내장 기관들의 반사구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다가 특히 아픈 지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10초 정도 지속적으로 눌러줍니다. 뒤꿈치 부분을 주먹으로 두드리거나 손바닥으로 강하게 문질러줍니다. 발바닥 전체를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쓸어내려주는 동작으로 마무리합니다. 저녁 시간, 특히 잠들기 1-2시간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비밀 포인트. 무릎 뒤 오금 한의학 5000년의 비밀. 무릎 뒤 오목한 부분,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위중혈이라고 부릅니다. 위중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중요한 것을 맡기다라는 뜻으로 그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고대 중국 의학서인 황제내경에서는 허리와 등의 모든 질병은 위중혈을 구하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위중혈이 특별한 이유. 위중혈은 단순한 근육이나 혈관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경락 중 하나인 방광경이 지나가는 요충지입니다. 방광경은 머리 뒤쪽에서 시작되어 등과 허리를 따라 내려와 다리 뒤쪽을 거쳐 발끝까지 연결되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경락입니다. 이 경락이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다리 저림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위중혈을 적절히 자극하여 방광경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이런 증상들이 놀랍도록 개선됩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본 위중혈의 효과. 무릎 뒤 오금에는 좌골신경의 분지들이 지나갑니다. 이 부위의 근육과 근막이 경직되면 신경을 압박하여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통증과 저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중혈을 자극하면 이런 신경 압박이 해소되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오금 부위에는 슬화동맥과 슬화정맥이라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하지로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다리의 피로와 부종이 줄어들고 근육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 통증이 감소합니다. 오금에는 슬화 림프절이 위치하고 있어 하체의 노폐물과 독소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림프순환이 활발해져서 염증 물질들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위중혈 찾기와 정확한 위치. 위중혈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뒤쪽을 관찰해 보세요. 무릎을 구부리면 뒤쪽에 가로주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로주름의 정확한 중앙점을 찾으세요. 좌우로 똑같이 나누어지는 지점이 바로 위중혈입니다. 그 지점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다른 부위보다 약간 움푹 들어가 있고 눌렀을 때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올바른 위중혈 마사지 방법.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마사지할 다리의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립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잡고 엄지손가락이 위중혈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압력으로 시작합니다. 위중혈은 예민한 부위이므로 갑자기 강한 압력을 가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점압법으로 자극해 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위중혈을 수직으로 2-3초간 누른 후 천천히 힘을 뺍니다. 이를 5-7회 반복합니다. 숨을 내쉴 때 누르고 들이쉴 때 힘을 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원형 마사지법도 효과적입니다. 위중혈을 중심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실시합니다. 각 다리마다 2-3분씩 하루 2-3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하면 하루 종일 쌓인 다리의 피로와 긴장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위중혈을 처음 자극할 때 시큰한 느낌이 허리나 종아리 방향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막혔던 경락이 뚫리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실제 사례 기적 같은 변화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포인트 마사지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씨는 15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많이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미루고 계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와 통증 때문에 지팡이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시작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둘째 주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의 뻣뻣함이 조금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넷째 주에는 실내에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처 공원까지 지팡이 없이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계단도 보통 걸음으로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영희 씨는 일주일에 3-4회 공원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박철수 씨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 30년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첫 달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잠을 잘 자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30년간 허리 때문에 밤잠을 설쳤는데 마사지를 하면 몸이 편안해져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번째 달에는 허리 통증의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달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잠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6번째 달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오래 서서 하는 일 때문에 무릎과 허리에 동시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무릎 뒤 5근 마사지를 시작한 후 둘째 주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통증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경직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2달 후에는 직장에서 4-5시간 연속으로 서서 일해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공 요인 분석. 이분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분들이 최소 2-3개월 이상 꾸준히 실시했습니다. 둘째,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서 올바른 방법으로 마사지했습니다. 셋째, 한 가지 방법만 하는 것보다 3가지를 모두 조합해서 실시했을 때 효과가 더 뛰어났습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해 보이는 이 방법들이 실제로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마사지를 위한 필수 가이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가지 포인트 마사지가 아무리 효과적이라고 해도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실시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사지 시 절대 지켜야 할 주의사항.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빨리 낫고 싶어서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압력의 기준은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약한 압력부터 시작해서 며칠에 걸쳐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절에 열이 나거나 붓기가 심한 급성 염증 상태일 때는 마사지를 피해야 합니다. 최근에 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실시하세요.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 장애가 있는 분들은
통증을 정확히 느끼지 못할 수 있어 과도한 압력을 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강한 압력은 금물입니다. 혈전증 병력이 있거나 임신 중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효과를 배가시키는 생활습관 개선법. 마사지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생활습관을 함께 개선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걸으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강화됩니다. 잠들기 한 2시간 전에 따뜻한 목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염분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려보세요. 특히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 생강, 강황, 베리류, 견과류 등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앉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고 발을 바닥에 평평히 놓으세요. 서 있을 때는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체중을 분산시키고 어깨를 뒤로 당겨 가슴을 펴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3가지 비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벅지 앞쪽은 허리와 무릎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발바닥은 전신 건강의 반사구이자 자연 진통제 생산 공장입니다. 무릎 뒤 오금 및 위중혈은 5000년 한의학의 비밀이며 허리 통증의 특효점입니다. 이 3곳을 매일 3분씩만 관리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통증 없는 자유로운 몸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즐기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께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